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동의 발생과 전달 과정, 파동을 이루는 요소, 횡파, 종파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동 중 소리, 음파의 특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8쪽 노트 필기도구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음파란 물체의 진동에 의해 만들어지고 공기를 매질로 전달되는 파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목소리 같은 경우는요, 바로 성대가 진동을 해서요, 이 성대의 진동이 공기를 통해 목구멍, 입, 코를 통해 전달되어 나오고 이 진동이 다시 주변 공기를 진동시켜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공기에는요, 그림처럼 빽빽한 곳과 듬성듬성한 곳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앞뒤로 진동하는 공기의 진동이 쭉 소리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소리를 전달하는 공기, 즉 매질은 앞뒤로 이렇게 진동만 할 뿐이고요. 그 다음 제자리에서 진동한 이 공기의 진동이 전체적으로 소리의 형태로 앞쪽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배운 것과 연관을 지으면요, 소리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나란한 종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리는 주로 기체 상태인 공기를 매질로 전달되지만 고체 액체 상태에서도 소리는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는 소리가 들릴까요? 네,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진동을 전달해주는 매질이 없어서거든요. 영화에서 우주선이 이동하거나 소행성이 폭발할 때 우잉 하거나 쾅 하는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우주에선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 소리의 이동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요, 물체의 진동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진동이 주변 공기를 진동시키게 되고 다음 이 진동이 우리 고막을 진동시키게 되면 우리는 소리가 나네 하고 소리를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소리의 3요소에는 소리의 세기, 그리고 소리의 높낮이, 그리고 음색,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소리의 세기는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난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소리의 세기란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말합니다. 이 차이는 파동의 진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먼저 진동의 중심을 그려보면, 진동의 중심 쭉 연결해서 그릴게요. 자,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마루까지의 이 길이가 여러분들 진폭이었죠? 자, 여기 이 길이가 진폭이었어요. 그래서 진동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거리가 길 때,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가 더 길 때 우리는 큰 소리, 그 다음 진동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그리고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작을 때는 작은 소리가 난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소리 세기에 관한 예를 아래에서 살펴보면요. 북을 3개 두드리면 진폭이 커져서 큰 소리가 나고 약하게 두드리면 진폭이 작아서 작은 소리가 난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결국 큰 소리와 작은 소리,
소리의 세기는 진폭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꼭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자, 소리의 높낮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 이 차이인 거죠. 이 차이는 파동의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진동수란 매질의 한 점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였어요. 그래서 지금 아래의 이 그림, 이 파동이 이동하는 동안, 자, 이게 지금 1초 동안, 이것도 1초 동안 이 파동이 그려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왼쪽의 경우에 진동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지금 매질의 이 한 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자리 돌아왔어요. 자, 이게 한 번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번.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 번.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자, 이렇게 한 번 진동하는데, 하나, 그 다음, 둘, 다음, 셋, 다음, 넷. 자, 진동이 몇 번 있었냐? 4번 있었어요. 그럼 1초 동안 진동한 횟수가 4번이기 때문에, 자, 지금 높은 소리라고 쓰여져 있는 이 파동의 진동수는 4Hz가 되는 거죠. 다음에 오른쪽, 자, 1초 동안 진동 횟수를 한번 세보면은요. 자, 매질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자리에 돌아왔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엔 1초 동안 한 번 진동을 했어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가 진동수니까, 자, 낮은 소리 같은 경우는 진동수가 1Hz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가 나고 진동수가 낮을수록 낮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소리의 높낮이는 결국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예를 한번 살펴보면요. 현악기의 줄의 굵기나 길이가 달라지게 되면요. 진동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다른 높낮이의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진동수가 클수록 무슨 소리? 네, 높은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가 작을수록 낮은 소리가 나게 된다 라고 하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리의 높낮이는 뭐에서 결정된다고요? 네,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음색인데요. 음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이나 악기에 따라 목소리가 구분되어 들리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소리는 BTS 정국이 목소리야. 이 목소리는 RM 목소리야. 이 목소리는 음색 깡패 과학쌤이야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음색의 차이예요. 음색의 차이는 뭐의 차이로 나타나냐면요. 바로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자,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타나는 거예요. 파형이 다르면 사람이나 악기에 따라서 진동하는 물체나 진동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 파형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요. 파형이 다르면 음색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전혀 다른 모습에, 자,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자, 진동 중심을 그었어요. 그랬을 때 진폭은 네, 똑같습니다. 그 다음 진동한 횟수, 진동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여기 진동수 여기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기까지 다시 오는데, 자, 한 번, 그다음에 두 번, 2Hz. 이게 1초라면 1초 동안에 여러분들 소리를 들은 거라면 이건 2Hz, 그죠? 자,
자, 여기도 만약에 1초 동안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자, 이 매질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측정해 보면 횟수, 진동한 횟수 측정해 보면 1초 동안 2번 진동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2Hz의 진동수를 가져요. 그럼 진폭도 같고요. 진폭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도 2Hz로 동일해요. 그럼 뭐가 같은 거예요? 네, 큰 소리, 작은 소리. 즉 소리의 세기와 그 다음 진동수는 소리의 높낮이죠. 세기와 높낮이가 같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파동의 형태가 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같은 높이의 그 다음 같은 크기의 음이지만 이렇게 다른 소리로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세기와 같은 높이의 소리라도 바이올린이나 플루트 같이 악기가 달라지면 내는 소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음색의 예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2쪽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를 교과서에 직접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1번 봅시다. 세기가 다른 소리는, 세기가 다른 소리는 파동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 작은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파동의 진폭의 차이로 나타났죠. 자, 높낮이가 다른 소리. 자, 높낮이가 다른 소리는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였어요. 자, 이것은 파동의 진동수 차이로 나타났죠. 그래서 첫 번째 가로에는 진폭, 두 번째 가로에는 진동수 써주시고요. 2번. 리코더의 솔 음과 피아노의 솔 음을 같은 세기로 나타내었을 때 파동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자, 뭐가 달라졌나요? 네, 리코더와 피아노의 차이죠. 자, 음색의 차이네요. 음색의 차이는 결국 파형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파형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소리 굽새를 쳤을 때 나는 소리 파동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파동을 분석하여 소리의 특징을 설명해 보자. 자,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진동 중심에서부터 자, 이게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진폭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여러분들 세기였죠. 그래서 진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진동수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 모양에서 내려 이렇게 한 번, 자, 여기서 끝나네요. 두 번, 다시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자, 진동수를 한번 봅시다. 자, 진동수 같은 경우는 제일 꼭대기에 있던 상태에서 자, 내려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데 자, 한 번, 그 다음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보시면은요. 시간을 보시면 약 여기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동일한 간격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진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해석을 진동수가 일정함으로 같은 음의 소리가 난다라고 진동수는 우리가 뭐를 표현을 했었냐면 높낮이였죠. 그래서 음의 높낮이를 지금 볼 때는 진동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음이 같은 한 가지의 음이 처음에는 소리가 크게 났다가 점점 소리가 작아지게 된다라고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리의 특징을 진폭, 진동수, 파형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스로 정리하기와 스스로 최종 점검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 끝!